자, 최근에 이재명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었죠. 중국에 왜 찝쩍거리냐? 그냥 쉐쉐하면은 대충 다 좋게 좋게 넘어갈 텐데 라는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유력 대권주자의 이 충격적이고도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어떤 비굴하고 저급한 국제 외교 인식을 두고 최근에 수도권 40여 군데의 대학가에서 이재명의 쉐쉐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풍자하는 대자보가 이렇게 붙었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또 이렇게 희망적인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봅니다. 자, 대자보의 내용은 이런 식입니다. 14억 중국의 인민들이 어떻다. 대한민국을 지지한다. 정확하게는 이재명의 쉐쉐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그런 놀리는 내용입니다. 자, 14억 중국 인민들이 이재명의 쉐쉐 발언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지까지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한국은 공손한 태도로 우리 노선을 잘 따라와라. 그러기를 우리 인민들이 기대하겠다라고 이제 풍자하고 꼬집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재명의 친중 행보의 핵심적인 사례들을 아주 재미있고 신랄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바꾸면서 백두산을 대놓고 빼앗아 가려고 해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쉐쉐. 자, 간첩죄 개정을 반대를 하면서 중국 간첩 활동이 편하고 숨통을 튈 수 있도록 이재명 동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 노고의 쉐쉐. 자,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유명하죠.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서해에 들어와가지고 대놓고 우리나라 물고기들을 몽땅 쓸어 담아가도 모른 척 방조해 주셔가지고 쉐쉐. 양안 문제를 방관하면서 중국 대만 문제를 방관하면서 대한민국의 무역로의 목줄기가 위협받고 항행의 자유가 위협받고 침해당하더라도 그저 웃으면서 쉐쉐. 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앞날이 그로 인해 가로막히더라도 쉐쉐, 그저 쉐쉐만을 외치는 대한민국의 큰 그릇에 다시 한번 쉐쉐라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만약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를 한국의 정치인으로 지지하고 싶겠어요? 이재명과 민주당의 저런 최근의 행보들이 얼마나 도움되고 이뻐 보이겠냐라는 겁니다. 그거를 비판하고 풍자하고 꼬집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한국의 국민들이 어리석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뻔히 보이잖아. 여러분들이 중국 지도부 같으면 누구를 응원하고 지원하겠냐고 배후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반대로 저 백두산 이름을 빼들어가고 백두산을 바꾸고 중국의 불법 어선들 간첩죄를 개정하고자 한번 보세요. 근데 만약에 저런 짓을 윤석열 한동훈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나라가 10번쯤 선거 때 폭망하더라도 넉넉하게 그러니까 망하고도 남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쉬운 것들, 뻔히 보이는 거를 못 보고 가장 큰 문제들을 하루 이틀 만에 한국 사람들이 잊어버리죠. 그리고 반대로 왜 그렇게 작은 것들에 일희일비하고 선동당하냐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한국의 무역로 목줄기, 항행의 자유,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망할 수도 있다, 위협받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저 역시 불과 며칠 전에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눈에는 이게 다 보인다라는 거죠.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번 총선은 한국이 국제 외교적으로 봤을 때 결국 어느 노선에 붙을 것이냐, 어느 라인에 줄을 설 것이냐를 판가름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들 요즘 중국이 어떻습니까? 쟤네들도 경제가 심각해요. 외부 문제로 자꾸 이렇게 국제사회에 눈길을 돌리는 게 이유가 있어요. 내부 경제 자기들이 막 거품 경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폭망하고 부동산 거품 경제 중국이 청년 실업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거 보셨죠 다들. 어떻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내부의 거대한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라는 겁니다. 그 공산당 북한 중국 노선에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줄을 설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일본, 유럽, 호주 등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자유진영 노선에 미우나 고우나 줄을 설 것이냐 어떤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번 대한민국 총선이 바로 이거를 판가름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대한민국 꼬라지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이 쉬운 어떤 총선을 굉장히 어렵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택을 당연히 뻔한데 저는 불을 보듯 뻔한 미래가 지금 너무 확실하게 보여가지고 요즘 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은 나라가 걱정돼가지고 잠도 잘 안 와요 밤에.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이 자료를 지겨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예 그거를 머리에 각인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건데요. 자, 중국과 대만에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대만 바로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의 직격탄을 받는 게 누구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사건 발생 즉시 초반에 나라 전체 GDP의 4분의 1이 증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역사상 바로 여러분들 어제 오늘 태어났던 아기부터 지금 이 순간 80살, 90살이 넘어가는 대한민국의 고학력자 지식인 그 어느 누구도 정말로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충격이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서운 일을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팽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접한 동남아 거의 모든 국가들의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과 그리고 또 바다 선긋기 분쟁을 무한하게 반복하고 있죠. 전부 다 자기들 땅이고 전부 다 자기네 바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거라니까. 저 사람이 망할 때 방주하고 저 사람이 망할 때 방주하다가 나중에 그게 우리 순서가 온다고. 중국은 한국과 대만을 집어삼키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남의 일입니까? 제가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메이저한 군사전략 전문가들, 외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만에다가 이렇게 무력 도발을 하면서 동시에 한반도에도 중국이 어떤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도발을 충분히 감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대놓고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 교두보이자 발판으로 한국과 대만을 대놓고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남의 문제입니까? 반대로 미국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가로막으려고 하겠죠. 봉쇄하고 틀어막는 게 목적입니다. 감히 발도 못 붙이도록 태평양에. 동맹국 우방국들과 연대 시스템을 형성해가지고 미국의 본토에서 머나먼 이곳에 동아시아에 이렇게 교두보를 형성을 해서 중국이 자유롭게 태평양과 전지구상으로 뛰쳐나와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봉쇄하는 게 미국의 목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득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윈윈 관계잖아.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때 미국이 그러니까 저런 거대한 어떤 외교 전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이 상식적으로 어느 노선에 합류를 해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이런 어떤 자동차 수출, 철강 수출, 반도체 제조 및 수출 등등 이런 경제적인 자유와 번영을 최대한 앞으로도 많이 확보하면서 누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이 만약에 감히 친중 노선으로 중국 편에 붙어버리게 되면은 그거를 자유진영 국가들이 가만히 두고 봐줄까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은 이 나라는 바로 망한다니까. 곧바로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지하자원 하나 없는 이 나라가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립되고 경제 전체가 국가 경제 전체가 완전히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고 자유진영은 더 이상 이 우유부단하고 간보기 박쥐짓을 하는 한국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일본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겠죠. 가전제품이고 반도체고 지금 한국이 파이를 나눠 먹고 있는 그 모든 경제의 파이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일본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당연히 친미 노선을 아주 확고하게 걸으면서 그 파이를 받아 먹으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한국은 그런 경제적인 파이를 빼앗겼을 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어질까요? 한국이 친중 국가로 전락을 해버리는 이 어리석은 노선, 이 선택 속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차 뽑고 드라이브 다니고 돈 벌고 애를 키우고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흘러가 버린 세계관에서는 지금 저기 여러분들 유치원 걸어 다니고 있는 저 어린 후손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조상들인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래에.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었냐고, 한 치 앞도 어떻게 못 내다볼 수 있냐라고 지금 우리 현 세대를 비웃지 않겠습니까? 무능한 조선왕조 구한말의 나라 꼬라지와 똑같다라고 말이죠.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런 나라들조차도 왜 미국과 함께하는 걸까요? 반대로 이쪽에 아시아권으로 와도 어떻습니까? 막강한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 거대한 영토와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 규모, 그리고 막대한 잠재력과 장기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인구 그래프, 인구 피라미드가 굉장히 젊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어떤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인도, 그리고 또 풍부한 철광석과 막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 바로 호주가 있죠. 일본, 인도, 호주 이런 나라들. 저런 나라들은 왜 미국과 함께 연대를 하는 걸까요? 우리보다 바보라서 그러나 쟤네들이? 아니죠. 우리보다 똑똑하니까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는 거야. 누가 이 동아시아 태평양권에서 권력을 가지게 됐을 때 어떤 나라가 가장 위험한지, 믿을 수가 없는 적대적인 파트너인지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젊은 국민들의 80%가 대학 나온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이런 그림을 왜 그렇게 못 보는 걸까요?
다들 안다라고 아는 척을 하지만 선거하러 가면은 바보 같은 선택을 내리는 국민이 너무 많잖아. 왜 그러냐고. 중국과 대만 문제에 있어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멀리 사는 저런 나라들도 왜 대만의 남쪽 해상에 모여가지고 지구 반대편까지 달려와가지고 미국과 함께 저렇게 열심히 군사 노하우를 배우고 5개국, 6개국 해상 합동 연합 훈련을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그냥 저 사람들 바보라서 저러나?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지. 그리고 문재인은 저런 데 참가하는 거를 지난 몇 년 동안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문재인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20살 이상 어른이라면은 이거를 꿰뚫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조심하는 걸까? 이재명 말 맞다나 대충 쉐쉐하고 끝나면은 되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냐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최악의 유사시를 대비를 누군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너무나도 생각하기도 싫은 미래니까 그 싫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는 해놔야 되지 않겠냐고. 한국이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위험한 노선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국정 전반을 주도하게 되는 순간 이 나라 미래에 불과 몇 년 뒤만 가더라도 얼마나 무섭고 뼈아픈 결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그 미래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백두산을 빼앗아가도 쉐쉐,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며 중국 간첩 활동을 도와줘도 쉐쉐. 자, 중국 불법 어선이 우리나라 물고기들을 싹쓸이 해가도,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우리나라 서해의 물고기를 싹쓸이 해가도 쉐쉐. 양안 문제를 방관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침해받든지 말든지 쉐쉐.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먹거리, 반도체 산업이 앞길을 가로막혀도 말아먹어도 그저 쉐쉐. 이런 사람의 한치 마음속조차 꿰뚫어보지 못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불쌍하고 시야가 좁고 안타까운 정치적 안목을 가진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파편적으로 젊은 시민들, 다양한 사람들이 10원 한 장 지원받는 것 없어도 저렇게 그 위험성을 민족의 앞날에 경고해 보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눈물겨운 나라입니까? 왜 뻔히 아는 사람들도 단체 체벌을 받으면서 같이 끌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불구덩이 속으로 대놓고 기름통을 껴안고 걸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뻔하게 보여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준다라는 게 대한민국의 국제 외교 인식 어느 노선에 줄을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엊그저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떡밥 하나를 봤어. 베스트 게시물 하나를 봤어. 나름대로 일리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 한두 개 가려운 거 안 긁어준다고 씩씩거리면서 나 지금 화가 났다고 왜 나를 몰라주냐, 이재명 찍어버리고 나는 게임 터트려버릴 거야, 거 봐라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았지, 이래서 졌다 저래서 졌다, 감정 분풀이나 해보겠다.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쉽게 지금 마치 롤이나 오버워치에서 게임 한 판 던지는 것처럼 선거를 얘기하기에는 나나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의 인생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불구덩이 속으로 공멸의 길로 이 나라 전체의 운명이 끌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심각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내는 이런 목소리들의 메시지들의 깃발에 공감대를 느끼고 또 이 나라의 이런 경각심의 목소리를 좀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투자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버 얼음 사이다가 바른 목소리를 내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직접 저를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한 달에 커피 한 잔 혹은 밥 한 그릇 두 그릇 정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좀 그렇게 먹여주시지 못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제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소중한 응원과 관심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렇게 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참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을 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